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샤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노후를 돌봐주는 돌봄 전문가의 업무,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과 관련돼서 보던 자료 중에 지역사회 노인 돌봄 전문 인력 역량 및 교육 욕구 분석이라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좋은 리포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현황, 그리고 이분들이 갖는 고충을 일반 시니어나 또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57.6%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희망한다 하고요. 또 건강이 그런데 악화가 되거나 일상 수행 능력이 저하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위협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도요.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세워졌고 2018년에는 인지지원 등급 도입하는 듯 이렇게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은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45만 명이고요. 지원 규모도 약 3,700억,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좌담회를 통해서 직무 수행 내용을 비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핏 보시다시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뭐 사업 행정도 알아야 되고 교육도 하셔야 되고 소통도 하고 행정 관리 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많고 이것을 또 직무 인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혼자서 일해야 된다는 것. 또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 어르신들이 한 100분 정도, 뭐 1000분 되겠죠. 그런 분들을 혼자서 대응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또 일 처리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열악한 그 환경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받았던 거에서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매뉴얼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선배분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너무 과도한 일상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달되기 쉽지는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태, 직접 현장에서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직무 모델도 보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특히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사례를 관리하는지 사례라는 말은요. 어떤 시니어 한 분이 어떤 제기하신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인 학대라고 한다면 그 학대에 대한 분을 상담을 하고 그분의 케이스를 잘 연구하고 발견을 해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이분에게 솔루션을 주는 이런 전체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분 한 분 사람의 사례의 케이스와 종류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그걸 지역사회에 연결하고 관리를 하고 행정도 해야 되고요. 또 나름 전문성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으로 보더라도 뭐 문서 이해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사람을 다루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있는 보기만 해도 저거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뭐 저 정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다른 게 세분화되고 이렇게다기보다는 사람 한 분의 인생 전체를 받아서 그거를 연결하고 그 뒷단까지 해야 되는 뭐 거의 만능이죠. 그런 것들을 회계 처리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혹시 이것을 보시는 시니어 분들께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어떠한 그 당신의 상담을 위해서 보게 되는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지금 이런 업무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기획과 관리 역량, 사례 관리 역량, 자원 연계 역량, 리더십 역량까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말 바쁘고 정말 선한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다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딱히 중요한 게 없고 특히 근데 그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아무래도 그분들 사람들에 더 맞춰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다 중요한 그러한 업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그래도 제일 어렵냐? 이제 2019년, 20년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행정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말해준 틀에 들어가서 시스템 인풋해야 되고요. 또 감사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감사를 위해서 또 증빙할 서류철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라는 개념이 눈앞에 있는 시니어들의 복지를 정말 잘 그 사례를 관리하고 이분을 도와주는 게 본질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무리 없이 그 빈틈없이 만드는 그런 과도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록 10% 정도겠지만 이 10%가 주는 부담은 크죠. 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 속의 시설이나 재가센터에서 느끼는 행정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전에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 요양 케어 플랫폼을 만드는 배경도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작업을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쉽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그런 시도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그런데 시스템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되지만 그것이 주는 부담은 여전히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무래도 서비스를 그 이 시스템을 보면요. 어르신들이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팀장님, 과장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이분들은 경력자도 있고 초급자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또 슈퍼비전도 주고 그 코칭도 해야 되고 역량도 지원해 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인사에 있어서 굉장한 역량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개인이 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례 관리인데 사례가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노인마다 어르신마다 그 상황의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현장에서 평가, 사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갖는 심리적인 업무적인 부담감이 너무 크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팀장님이나 다른 분과 교류를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팀장이나 다른 분들도 너무너무 과중한 부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때 얘기하기 어렵고 그럼 어느 순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해도 돼?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이게 정말 이쪽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디지털은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서 편하게 개선을 해야겠다. 뭐 클릭 한 번 하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바쁜데 지방은 심한데요. 시골에 어디 가서 운전하고 왔는데 시스템 인풋을 해서 다시 또 사무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의 정보, 어르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안 등급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제한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로스가 발생하고 부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과정도 익히는데 뭐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보완하고 편리성을 더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직 운영 스킬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행정의 비중과 실제의 일을 구분을 해서 아예 그냥 일을 나눠서 주는 그런 현실적인 오픈 현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고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관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이 과도한 수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 그리고 사례 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스킬도 필요하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기대와 눈높이를 명확히 하고 또 본인이 부족한 것을 선배로부터 특히 전문가 한 10년째 이상 돼 있죠. 그런 분들로부터 어떻게 그 전문성 사례에 맞춘 실질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를 이 보고서에서는 밝혀주고 있고 제가 그 현장에서 봤던 그런 느낌을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보는 그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떤 현실에 있냐면 막대한 업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마치 외국에서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것처럼
미래의 영웅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는 슬프게도 제가 최근에 주 동사무소를 가서 느낀 건데요. 매일마다 오시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뭐 나 돈 없는데 돈 줘. 돈 좀 빌려줘. 이게 습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거기서 소통을 하시면서 즐거울 수 있는 거고 또 그 앞에 있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을 하대하는 거죠. 마치 뭐 종부리시대 하고 왜 이거 안 돼 하고 소리 지르시고 뭐 굉장히 그런 일들을 제가 한 10번 가면은 두세 번 보는데요. 굉장히 슬픈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소방관 선생님들 응원하는 그런 문화 운동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우리 돌봄 또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영웅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그분들이 처한 그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